はじめまして、Lです。 세계적인 발명가인 킬시 와미. 그는 자신이 발명한 여러 가지 제품으로 큰 돈을 벌게 되자 그 자금으로 영국 윈체스터의 와미즈 하우스라는 보육시설을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고아들을 위한 평범한 양육시설에 불과했던 와미즈 하우스는 설립자인 킬시 와미가 불우한 운명을 가졌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용도를 달리하게 되는데요. 와미가 엘이라고 이름 붙인 그 아이는 유년 시절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엘은 처음 와미즈 하우스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직후 자신을 괴롭히려는 선배들을 손봐주는 한편 2년간 주식 투자를 통해 와타리의 자산을 2만 배로 불려주기도 하는 등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하면서 성장했고 결국 자신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하기에 최적의 직업이었던 탐정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애를 지켜보던 와미 또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와타리라는 필명 아래 엘의 서포터로서 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하죠. 천재적인 두뇌와 과감한 행동력으로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명탐정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런 그의 활약은 세계의 범죄율을 대폭 낮추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은 모종의 이유로 엘이 사라진다면 또다시 범죄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기에 엘의 부재를 우려했던 와타리는 와미즈 하우스를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닌 우수한 재능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은 뒤 엘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영재학교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렇게 와미즈 하우스의 아이들은 엘처럼 각각 자신에게 어울리는 알파벳을 이름으로 부여받아 엘의 후계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1세대 후계자 후보였던 A가 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된 것. 후계자들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의 자살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명 기비 연속 살인사건이라는 참혹한 연쇄살인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능한 FBI 요원이었던 미소라 나오미는 엘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던 중 자신을 유자키라고 소개한 의문의 탐정과 합세하여 추리를 계속해 진실에 조금씩 다가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밝혀진 살인사건의 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소라 나오미를 도와주던 유자키였으며 그의 정체는 엘의 후계자 중 B에 해당하는 인물인 비욘드 버스데이였습니다. B는 엘을 뛰어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엘에게 미해결 사건이라는 멍해를 씌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B의 계략은 미소라 나오미에 의해 저지되고 체포된 뒤 종신형을 받아 교도소행을 선고받게 되죠. 와미즈 하우스는 실패로 기결되었던 1세대 이후 2세대, 3세대를 거쳤음에도 엘의 정식 후계자들을 양성해내지 못했고 결국 4세대에 이르러서야 엘의 백업이라는 목적에 가장 근접하게 도달한 후계자인 리아와 멜로를 길러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엘은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뿐만이 아니라 얼굴조차 아무도 모르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채 전 세계의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그 수사 방식이 제멋대로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본인이 관심 있는 사건만 수사한다고 세간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던 중 엘은 누군가가 권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의 불가능한 방법을 이용해 범죄자들을 심장마비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사건에 흥미를 갖고 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역시 범죄자들의 잇따른 사망 현상을 인지하고 논의를 시작하자 엘은 대리인인 와타리를 통해 전 세계 경찰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게 되죠. 한편 의문의 범죄자 변사 사건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은 악인들을 처단하는 인물을 정의의 심판자라고 생각하고 키라라는 이름까지 붙여 숭배하기까지 하는데 키라의 정체는 사신인 뮤크가 떨어뜨린 데스노트를 우연히 손에 넣은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였고 라이토는 얼굴을 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죽일 수 있는 노트의 힘으로 평소에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범죄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트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엘은 키라의 존재를 증명하고 위치를 특정해내기 위해 사형수인 린드엘 테일러를 이용한 함정 방송을 내보내는데요. 가짜 엘의 도발에 열받은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사용해서 린드엘 테일러를 죽여버림으로써
엘은 키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키라가 직접 손을 쓰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엘은 당황한 라이토에게 자신을 죽여보라고 기만하고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라이토가 그러지 못하자 키라가 죽일 수 없는 인간도 있다는 힌트까지 얻게 됩니다. 게다가 중계방송을 시간차를 두고 일본의 각 지역별로 송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키라가 일본의 관동지역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었고 라이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동시에 그에게 압박감과 위기감을 주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엘은 키라의 소재를 압축하자마자 즉시 일본 경찰 인력들로 구성한 키라 수사본부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키라 수사에 나서고 범죄자들이 사망한 시간대를 기반으로 키라가 학생일 가능성을 내비치지만 키라 수사본부 멤버인 야가미 소이치로의 아들이었던 야가미 라이토는 아버지에게 수사 진행 과정을 듣고 보란듯이 일부러 범죄자들을 1시간 간격으로 죽여나갑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엘은 키라가 범죄자가 죽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키라가 자신에게 자신만만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일본 키라 수사본부의 정보가 새나가고 있음을 알아챈 엘은 FBI 협력을 요청하고 키라 수사본부의 구성원과 그 주변인들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엘의 행동은 엘과 수사본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뻔했고 이 또한 라이토의 계략대로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비밀로 한 채 수사를 이끌어가는 엘과는 달리 신분과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기에 키라에게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수사에 임하는 경찰들은 하나둘씩 수사본부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FBI 수사원인 레이 펜버가 키라에게 존재를 포착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일본에 파견된 FBI 수사관 전원이 키라에게 살해당하면서 FBI 역시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엘이 자신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키라 수사본부 역시 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결국 목숨을 걸고 키라를 잡겠다는 결의를 가진 소수의 수사원들만 남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파악한 키라에 대한 힌트가 FBI의 수사관들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 엘은 탐정일을 시작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엘로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엘은 마지막까지 남은 6명의 수사원들을 신뢰한다고 전하면서 자신이 은거지로 삼고 있는 어느 호텔 방 안에서 그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구부정한 자세에 짙은 다크서클, 병적일 정도로 단 것에 집착하는 엘의 의외의 모습에 수사관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지금까지 파악한 키라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당히 좁혀진 키라용의자 범위를 제시하는 엘의 천재적인 추리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의 지휘하에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엘은 키라에게 살해당한 레이 펜버의 죽기 전의 영상을 분석하던 중 그의 미스터리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가 죽고 나서 레이 펜버의 약혼녀이자 과거 엘과 함께 비비 연속살인 사건을 해결했던 미소라 나오미마저도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 엘은 키라가 레이 펜버와 미소라 나오미에게 접촉했음을 간파하고 키라 용의자를 레이 펜버가 수사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키라 수사본부의 야가미 소이치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엘은 키라 체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감시 카메라와 도청기를 야가미 집안에 설치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를 눈치챈 라이토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엘의 감시를 따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엘은 야가미 라이토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가 키라라는 증거가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라이토에게서 다른 감시 대상자에게선 발견할 수 없었던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엘은 라이토와 함께 대학 시험을 치르고 같은 대학교에 입학한 듯 신입생 환영회에서 라이토에게 정체를 밝히는 강수를 두면서 접근했고 그 결과 둘의 관계는 표면상으로는 사이좋은 대학 동기를 연기하지만 뒤에선 서로의 정체를 조사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은 라이토의 추리력을 시험하는 한편 그와 키라 수사를 함께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치는데요. 그렇게 엘과 라이토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와중에 제2의 키라인 아만의 미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제2의 키라의 등장과 동시에 우키타 히로카즈 수사관이 희생당하고 엘은 방송국에 협박 테이프를 보낸 키라가 제2의 키라임을 간파하는 한편
그자는 오리지널 킬러와는 달리 사람의 얼굴만으로도 살인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까지 추리해내고 라이토를 수사본부에 끌어들이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엘은 라이토와 함께 키라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2의 키라가 언급한 사신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제2의 키라가 오리지널 키라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한 엘은 그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 최근 라이토에게 접근한 인물이자 그의 여자친구가 된 아만의 미사를 주목하는데요. 이미 엘은 야가미 소이치로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협박 테이프를 통해 얻은 증거물들로 아만의 미사를 유력한 제2의 키라로 특정하고 있었고, 아만의 미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날, 라이토가 미사에게 엘의 살해를 지시하기 직전에 제2의 키라의 유력 용의자인 아만의 미사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신과의 거래를 통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름을 알 수 있는 사신의 눈을 가진 미사는 라이토에게 최고의 무기이자 약점인 양날의 검이었고, 결국 미사의 치밀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녀를 이용하려고 했던 라이토 역시 엘에게 결정적인 증거까지 잡혀버리게 된 상황에서 엘의 라이토에 대한 의심은 심증이 아닌 확신으로 변했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라이토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진하여 엘에게 신변을 구속한 뒤 24시간 감시할 것을 요청하고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버림으로써 노트에 관한 기억을 지우게 되는데요. 기억을 잃기 전 라이토가 준비해둔 키라 대역을 통해 다시 범죄자 심판이 시작되고, 이 술수를 통해 라이토와 미사의 결백이 증명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토가 키라라는 사실을 떨쳐낼 수 없었던 엘은 그들을 24시간 감시하에 둔다는 조건 아래 둘을 석방하게 됩니다. 엘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새롭게 건설한 수사본부 건물로 활동 거처를 옮기지만 노트에 대한 기억을 잃은 라이토와 미사의 결백으로 인해 수사할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데요. 엘은 여전히 라이토와 미사가 키라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키라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고 또한 사람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는 추리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그 가설이 진실이라면 라이토와 미사 역시 키라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일 뿐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라이토는 키라가 요츠바 그룹과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를 엘에게 제시하고, 엘은 라이토와 함께 다시 수사를 해나간 결과 요츠바 그룹의 히구치 토스케를 유력한 키라 용의자임을 특정할 수 있었고, 라이토와 미사를 포함 모든 수사관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히구치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엘은 히구치의 체포와 동시에 키라 능력의 근원인 데스노트와 사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라이토가 오리지널 키라이고 그가 스스로 노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혐의가 풀리고 난 후에 다시 되찾는다는 책략을 세운 것이라고 확신해왔는데요. 엘의 추리대로 라이토는 히구치 체포작전 중 데스노트를 접촉해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토가 기억을 되찾은 사실까진 파악하지 못한 채 노트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엘은 노트에 써있는 규칙들을 분석하면서 여전히 라이토가 키라임을 증명하려 했지만 라이토가 류크를 시켜 노트에 써놓은 가짜 규칙 때문에 추리는 진전이 되지 않았고, 가짜 규칙으로 결백이 증명되어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수사본부를 나가지 않는 라이토에게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자신이 감시당하는 기분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미사가 라이토의 요청대로 범죄자 심판을 시작하자 당연하게도 엘은 미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엘은 확보한 노트를 범죄자 사형에 이용해보는 방법으로 노트의 가짜 규칙을 규명해내기로 결심한 뒤 이 방법을 모두에게 제안하고 이를 통해 라이토와 미사의 결백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사의 행복을 바랬던 사신 램이 미사의 체포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노트에 엘과 와타리의 이름을 적어놨고, 그렇게 엘은 키라인 라이토의 품에 안긴 채 라이토의 승리의 미소를 보고는 자신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의 죽음이 공개적으로 발표된다면 전 세계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본 수사본부의 판단으로 그의 죽음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지만, 별도의 장치를 통해 엘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보육기관인 와미즈 하우스에 이 부고가 전해졌고, 엘의 유력한 후계자 후보인 멜로와 니아가 뒤를 이어 키라의 뒤를 쫓게 됩니다. 데스노트의 엘은 본 작품의 주인공인 야가미 라이토의 최대의 라이벌이자 원작자가 인증한 작품 속 세계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천재 명탐정입니다. 데스노트를 사용해서 세상을 범죄 없는 신세계로 만들겠다는 야가미 라이토와 숨막히는 추리 대결을 펼치면서 그를 마지막까지 궁지로 몰아넣지만
초월적 존재인 사신 램의 행동까지는 제어하지 못했고, 이를 이용한 라이토의 계략에 휘말려 결국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자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엘의 본명은 작중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데스노트가 완결되고 부록이 나오면서 한정판으로 엘의 본명이 담긴 카드를 배포하면서 마침내 엘의 이름이 밝혀지게 됩니다. 엘의 이름은 바로 엘로우라이트였고 풀네임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은 정말로 엘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이름에 대한 힌트가 작품 속에서 짧게 등장하는데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엘이 라이토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신 류크가 내뱉은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류크는 엘이 자신의 이름 그대로를 가지고 라이토에게 접근하는 과감성에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엘은 에랄드 코일, 드네브와 함께 세계 3대 명탐정이라고 불렸는데요. 설정에 의하면 에랄드 코일과 드네브 또한 엘의 위장신분일 뿐이었고, 그 이름들은 엘이 실존했던 명탐정인 이들과 추리 대결을 벌여 승리한 뒤 이들의 명의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구부정한 자세에 짙은 다크서클을 가지고 병적일 정도로 단 것에 집착하는 엘의 모습은 멀쩡한 훈남의 이미지인 라이토와 대조적인 캐릭터가 되도록 원작자인 오바타 타케시의 주도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엘은 주인공인 라이토보다 매력적인 캐릭터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작품이 뮤지컬과 영화 등 다양한 매체로 리메이크 될 때에도 엘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엘의 특이한 매력을 제대로 표현했는지가 작품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었죠. 비록 라이토에게 패해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인 니아와 멜로는 두뇌와 행동력 모두 선배인 엘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국 작품 속에서 이 둘이 힘을 합쳐야만 서로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존재인 엘과 나란히 설 수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캐릭터 시점 데스노트의 엘 오우라이트 편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